두 번째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일반적인 개념은 개인 또는 조직이 현재 이제 조달하거나 또는 이제 통제 가능한 그 자원의 범주를 넘어서 기회를 추구하는 행위를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멘탈리티라고 보잖아요. 멘탈리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기업가 정신 개념은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행위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재화라든지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무엇인가로 생산해내는 과정을 실현시키는 그런 행위가 기업가 정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산된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이 충분히 갖추어지고서 시작하는 기업가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 생산이나 또는 제공하려고 하는 재화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또는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어디선가 이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충족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으로 크게 폭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일반적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은 단순히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사고방식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은 실제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게, 기업가 정신이 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기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기업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기업가적 어떤 그 액션을 취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슈페터,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아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 학자가 이 슈페터죠. 조셉 A 슈페터인데, 그 슈페터가 이야기한 이제 핵심적인 용어가, 개념이 이제 창조적 파괴예요. Creative Destruction.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으로 본 사람이 이제 이 슈페터인데, 이 창조적 파괴 과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파괴는 파괴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뭐 기업이 이제 만들어낸 제품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있어. 근데 그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 또는 이제 그걸 만들어내려면 이제 뭐 새로운 부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뭐 어떤 그 영역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형태도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장에 내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제 기업 소비자들이 막 이제 그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윤이 늘어나겠죠. 뭐 때로는 이제 독점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독점적인 이윤이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혁신을 하게 되는, 그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 과정이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한 사람의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이게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은 슈페터의 말에 의하면 이제 국가 경제의 발전까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기업가들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업가 정신을 상실하고, 기업가 정신이 없고 창조적 파괴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성장 잠재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국가 경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경제 발전은 둔화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여건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국가별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차 때 이제 할 거지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창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세계적인 흐름도 그래요. 세계적인 흐름도 기업가 정신을 자꾸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창업을 해야죠. 창업도 중요하죠. 창업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기 때문에 창업하는데 창업만 다는 아닌 거죠. 창업만 다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한, 함양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뭐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슈페터가 주장하는 이 기술 혁신,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야 창조적 파괴가 돼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뭐 혁신적인 어떤 뭐 그런 변화가 있겠죠. 이제 뭐냐면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것. 요게 이제 슈페터가 주장한 이제 기술 혁신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슈페터는 19세기 초반 중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 2차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와 석유의 발명으로 생산력이 막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있던 뭐 그런 시기에 이제 그 활동을 했던 이제 경영학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많이 담고 있어요. 지금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미래의 기업은 꼭 보이는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화를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업들이 더 우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 이 슈페터가 이야기하는 이제 창조적 파괴를 이제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또 창조적인 적용이 필요하겠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중요한 학자 3명의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피터 드러커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아주 유수의 경영학자죠.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다.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잘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이노베이션 앤드 엔트러프레너십, 그러니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제 1984년에 피터 드러커가 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 또 유용한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는 경영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제 제프리 티몬스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다. 그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또는 자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고 또 비전과 그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며 또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내는 의지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뱁슨 대학의 그 로버트 론슈타트라고 하는 경영학자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어요.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 뭐 아주 간단하지만 뭐 많은 내용 담고 있는 그런 정의죠. 그래서 이를 자신의 생애에 가장 즐거운 일로 즐기는 것. 아마 이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경제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장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이라는 국가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약한 대신에 이제 개인의 어떤 욕구나 또 개인이 어떤 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라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개인의 글로 개인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 위험을 겪게 되면 이제 개인이 그런 기회나 그런 노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보완해주는 이제 역할을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면 본인이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이런 리스크가 큰 이제 그런 사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만한 리스크도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리스크를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이 다 또 감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특징이 있죠. 네, 다음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개념적 의미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요.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인 의미 앞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편적인 의미를 봤지만 이제 요걸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뭐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업가의 정신 자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인드예요. 이건 마인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제 실패해도 한번 뛰어보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 자세고요. 그리고 기업가가 발휘하는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정신 자세를 통해서 실제로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뭐 부딪혀 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어떤 액션이 따라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이제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태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이제 보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비난하거나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특정인을 무조건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태도들은 안 좋죠. 항상 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무조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정을 해버리거나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 리더로서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하는 건 리더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급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오류나 또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오해 또는 어떤 일의 그르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기업가가 발휘하거나 이제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정신적, 행동적, 태도적인 특징이 그죠? 기업가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행동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솔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행동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줄 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믿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 방식 및 행동 양식이에요. 그렇죠? 점점 지금 개념적 의미가 이렇게 6가지를 보면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어 왔죠. 그래서 6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는 거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릇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버리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 정도 그릇인지 아닌지는 부딪혀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무조건 운에다가 다 맡겨서도 안 되지만 내가 하면서 이것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 의미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정의를.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혁신 활동을 수행하며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치 창조, 창의, 도전 정신, 혁신 등을 키워드로 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을 수용해. 그죠?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모든 일이 완전 완벽하게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는 세상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혁신 활동, 혁신은 이제 창조적 파괴로
우리가 그 슈페터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기업가적 행위, 기업가적 정신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공통인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낡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혁신, 이게 이제 키워드고,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 의미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6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 양식, 여기 이제 그 정리되는 마지막 그 구성 요소, 개념 요소 중에 6가지잖아요. 요걸 3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자원을 갖추고서 시작하는 사업가는 없어요. 기업가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생각해 볼 건 자원 격차, 갭이죠. 이 자원 격차. 자원 격차라는 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이 정도야. 내가 필요로 하는 건.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게 갭이죠. 이게 자원 격차야. 요 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필요하다면 어디서 보충을 할 것이고 어디서 동원을 할 것이면 요거예요. 요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필요한 자원은 뭐냐?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이 자원을 요 갭이죠. 지금 이제 요 갭을 채우는 거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그 자원 격차의 해결 방법은 뭐 크게 이제 외부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기부를 받는다거나 외부 전문가나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최소한의 자원만 내가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 자원만 투입하는 것도 있어요. 자원을 전략하거나 뭐 최소 자원 투입을 통해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해요. 사실 이게 먼저인데 기회를 포착하고 하는 게 먼저인데 이제 그 문장을 쓰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왔어요. 근데 순서로 보면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게 먼저겠죠, 그죠? 자, 그럼 기회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기업가, 기운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가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비를 이끌어내서 그게 돈벌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가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찾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잖아. 그죠? 그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하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에게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그죠? 사회 서비스의 그 형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회를 먼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기회를 추구한다라는 건 결국 가치 창출이거든요. 근데 가치 창출에서 일반 기업가는 이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사회적 기업가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되는 이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회의 조건은 나한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인데 사고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업가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혁신을 지향하고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행동 양식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을 세워서 실현하려고 하는 비전은 무엇이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냐, 실현할 가치는 무엇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서야 되겠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가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비전과 핵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이제 실천면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아까 그 제프리 티먼스의 그 모형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왔죠. 그죠? 기회와 자원, 팀.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찾는다면 이제 목표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차별화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확고한 가치와 유연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여기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이제 자원을 조달해야겠죠. 그래서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구성하겠죠. 그 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찾았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업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비즈니스화하고 할 것인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핵심 역량을 결합시켜서 이제 강점의 결합으로 내가 본 그 기회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 포착을 과정을 보면 이제 기회는 뭐 기술 실현성도 있고 시장 진입성이 있거든요. 저건 예를 들어 일반 기업가 같아 그러면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에서 좀 팔리겠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 현재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실현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을 해서 이제 패턴 인식, 이거는 이제 창의적이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을 다 보는 이제 기회 판별, 할까 말까 이걸 보는 거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 기회 판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사실 리더십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리더십이 포함이 되죠. 그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아니죠. 마인드가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가 사업화될 수 있고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실천 능력 또 실천 의지잖아요. 그렇죠? 이 실천 의지와 능력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것들 조직화해서 잘 끌어가야 돼.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고 리더십의 공통점은 뭐냐면 혁신이에요. 이제 낡은 것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 어떤 새로운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혁신, 그리고 위험 감수,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면 위험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동원했던 자원을 다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또 그 마음먹고 생각했던 대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을 이제 적극적으로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있고 그리고 이제 비전과 전략, 그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통해서 나오는 가치,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전략,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기업가 정신은 차이점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돼요. 그렇죠? 특히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실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욕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출발인데 이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면 기회가 안 보이죠. 근데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면 주변을 돌아보거나 정보를 찾거나 내가 관심사를 계속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보여요. 이게 이제 기회 포착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리더십은 이제 이런 어떤 뭐 사업화라든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어떤 특정한 목적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태도적인 것들이 강하죠. 태도. 그죠? 태도.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신뢰성,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하는 능력, 그다음에 통솔력, 공정성, 성품,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이제 이런 어떤 태도적인 모습이 좀 강한 것이 이제 리더십이죠. 그죠? 그 리더십도 물론 이제 그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해야 돼요. 위험 감수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도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비전도 보여줘야 되죠.
잘 보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하고 리더십의 공통점은 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하다. 그죠? 자기 개인의 퍼스널리티,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혁신성, 유형 감수성, 비전 제시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가 정신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하는 속도는 뭐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AI,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고 디지털 기술 능력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류 문명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바꿔낼 이제 그런 순간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수업 처음에 이제 그 얘기했죠.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 이야기하면서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 앞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에 이제 전염병 또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국가의 차이들. 자, 이런 어떤 변화에 맞춰서 이제 기업도 바뀌고 기업가 정신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업가 또는 이제 기업가가 된다는 것 또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